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P 정지영입니다. 청약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의 청약 단지는 세대원도 세대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주택자, 무주택자 말고도 다주택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같은 경우에 세대원인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청약홈에 들어가서 자신의 청약 순위 그리고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곳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네, 추첨제는 우리가 청약 당첨 순위를 매길 때 가점제, 그러니까 84점 가점제로 해서 가점제 순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는 정말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추첨제의 그 물량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할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5%는 누구냐? 그러면 무주택자, 떨어진 사람하고 1주택자 중에서 처분 조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처분하면서 청약한 사람들이 25%에서 추첨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처분 조건 안 한 1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랑 청약한 사람이 적을 때 그렇게 당첨이 되는 거죠. 사실 당첨된 사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한 사람만 추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첨제도 사실 물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거의 로또 수준이긴 하지만 안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 추첨제, 저가점자라든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을 지원하는 게 좋죠. 그 많은 곳은 어디냐면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5%가, 8호제곱미터 초과는 70%가 있으니까 투기가열지구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 규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호제곱미터 이하는 투기가열지구는 100% 가점제, 조정대상 지역은 75%, 비규제 지역은 40%, 그리고 지자체가 권한으로 20%로 줄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점제가 할당이 되고 나서 나머지가 추첨제로 되는 거죠. 가점제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추첨제로 다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투기가열지구는 100%라고 했죠?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땡입니다. 여기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주택은요, 같은 세대원에 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부모님의 주택은 같이 살아도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점수로는 안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을 가능하죠. 여기서 보면은 세대 분리를 한다는 건 다른 지역으로 전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세대가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노부모 부양특공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전체가 없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집이 있으면서 노부모 부양특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을 3년 이상 부양해야 되니까 딱 맞춰서 한다면 만 62세부터 같이 부양, 그러니까 등본상에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청약할 때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하고 조건이 있는 거는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분양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무주택 인정기간은요, 두 가지 시작점을 봐야 되는데요. 결혼을 했다면 결혼 시점인데 만 30세가 됐을 때부터 무주택자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28세에 했다면 28세부터 무주택자 가점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제가 16살에 세대 분리를 하면 16살부터 무주택 기간이 안 되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정부에 살면서 남양주에 청약을 할 때는 사실 남양주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면 먼저 그 지역 사람부터 뽑고 미달이 나면 그 인근 지역에 하기 때문에 사실 청약 자체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달이 나지 않으면. 그렇지만 남양주 안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있죠. 남양주 왕숙 1가 2, 그 다음에 진접 2지구가 이제 조만간 사전청약과 그 3기 신도시 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대규모 택지지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30%를 배정, 남양주 사람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0% 경기도, 여기 의정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 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여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경기도라고 해서 같은 지역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시가 다르면 그 시에 거주하신 사람들에게 우선 조건이 있죠. 우선 조건이 없는 건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거주 기간은 거주 전입 시간대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 그 경기도가 투기가열지구면 2년을 거주해야지 우선 조건이 생기고 1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지금 투기가열지구를 갔는데 1년밖에 안 되고 2년이 안 됐으면 청약은 가능하지만 우선 조건에선 배제되죠. 아까 의정부에서 남양주로는 아예 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미달이 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되지만 2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걸 농담 삼아서 우주미아라고 합니다. 서울도 속할 수 없고 이쪽 이사 간 데도 속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속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하냐면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전에 살던 10년은 그냥 아예 리셋되는 네, 리셋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청약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보면 정확하게 나오니 그 오피스텔이 나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청약홈에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에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분양하고 특별 공급은 안 됩니다. 그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부적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색했을 때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을 하게 되면 적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탈락이 되면 부적격이 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되면은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언제쯤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당첨되고 나서 연락이 오면은 적격 심사를 받는데요. 대부분 잘 되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청약이 당첨됐다면 당첨된 통장은 죽은 통장인데 부적격이 되면은 청약을 깨면 안 되지만 지금 중도금이 부족하다는 거는 당첨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통장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에 대해서 재청약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청약 통장을 들고 예치금이라든지 납입 인정 금액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부적격돼서 취소가 되든 중도금이 부족해서 취소가 되든 그 통장은 다시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부적격된 거는 당첨이 취소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당첨이 됐는데 아예 중도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탈락을 시킨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통장은 당첨자 통장이 되는 겁니다. 전매 불가능하고 거주 의무 기간만 하면 공공분양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LH가 환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드리는 거죠. LH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전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공공분양하고 동일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85%가 특별공급인데요.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고 일반 공급을 예를 든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선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그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지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탈락이죠. 그리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공공분양에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조건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사전청약 당시에 소득 조건이 되면 그걸로 됩니다. 그 뒤에 돈을 벌거나 자산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 2년은 투기가열지구는 2년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1년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한 본청약까지는 그곳에 계속 사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나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LH에게 꼭 문의하셔서 이사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고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지만 여기서 10만 원의 기준은 인정받기 위해서 10만 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2만 원을 넣으면 24만 원이 납입 인정 금액으로 인정되지만 1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락에서도 차이가 지니까 지금이라도 10만 원을 불입해도 됩니다. 단 내가 민간 분양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치금까지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약예금은 민간 분양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는 다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개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1인 1통장입니다. 그 미납하게 되면은요, 그냥 납입 인정 금액이 안 된다는 거 0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납하게 된 그것은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그게 연체거든요. 연체인 것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납입 인정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납입 인정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납한 경우에는 해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것을 불입하시고 그것에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청년 우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말 질문이 다양한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청약 홈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국토부 1599-0001에 전화하면 청약에 관련돼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청약홈에서 청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청약홈에 1644-7445에 전화하면 청약홈 사용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꿀팁은요, 모델하우스에 전화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델하우스 전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전에 전화를 한다면 나의 조건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청약은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전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하고 이런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소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